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오른편에 있는 JBL에서 나온 턴테이블 두 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JBL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스피커 회사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JBL에는 이제 스피커뿐 아니라 헤드폰이라든가 올인원 그런 기계들도 나오는데, 최근에 그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렇게 앰프도 제 왼편에 있는 앰프도 나오고, 점차 그 제품 생산 라인을 좀 확충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CDP라든가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죠.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턴테이블도 두 종이나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턴테이블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끝에 있는 게 먼저 소개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스피너 BT라는 모델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LP를 또 조금씩 모으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그 본격적인 그런 턴테이블을 사게 되면은 앰프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니까, 이런 제품은 이제 LP를 한두 장씩 사 모으면서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헤드폰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사시면은 아날로그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따로 앰프나 스피커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일종의 입문기로 나온 것이고요. 이게 스피너.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턴테이블입니다. 이건 이제 블루투스 기능은 없고, 전통적인 그 하이파이 유저들, 그러니까 엘베 클래식이나 아니면 4312G 정도 쓰시는 분들이 이런 제 옆에 있는 이런 JBL 앰프를 샀을 때 본격적 턴테이블 아날로그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모델이고요. TT350이라는 모델입니다. JBL이라는 회사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기들을 만들면서 50년대, 60년대까지는 주로 큰 그 혼 스피커들, 당시로서는 그 거의 뭐 집 한 채 가격, 그런 어마어마한 그 제품대 가격을 그런 매기는 그런 스피커들을 냈기 때문에 드림 스피커, 꿈의 스피커로 또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고,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 하만 카든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보다 대중적인 홈 오디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그걸 저는 이제 클래식 JBL이라고 부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 디자인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그 JBL만의 어떤 고유의 아이덴티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미드 센츄리 모던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제가 그 몰랐던 부분, 사실 저는 이제 디자인 쪽은 잘 모르니까 디자인의 운동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 클래식 JBL의 제품들을 한 번은 이제 조명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CM과 연관 지어 가지고 오디오 쪽에서도 사실은 좀 제품들이 있습니다. 임스 부부가 디자인한 투르소닉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품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됐어도 아주 소량으로만 발매된 그 쿼드라 플렉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조그만 스피커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가끔씩 볼 수 있는 이제 브리온 베가, 이건 이제 이태리 회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미국의 병풍과 같이 생긴 스피커 마그네판, 그리고 또 브라운의 LE1, LE2 그런 제품들이 MCM과 연관 지어 가지고, 또 그 당시 전후에 유럽의 디자인 운동과 연관 지어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전자 제품들입니다. 오디오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JBL의 디자인적인 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제품들은 사실 그런 디자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만 소개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제품 스피너 BT부터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 스피너 BT는 사진상으로, 화면상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금이 가 있고요. 전통적인 JBL만의 색깔인 그 오렌지 색깔로 JBL 마크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오렌지 색깔도 있고 뭐 여러 색깔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워낙 상징적인 색깔이니까 오렌지가. 이 제품은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 블루투스도 그 5.2 사양입니다. CD 정도의 정보량은 아주 그 손실 없이 전송하는 그런 최신 포맷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디스크에 담긴 정보를 전송받아서
헤드폰에 듣거나 아니면은 그 액티브 스피커 연결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진 컨셉인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그 어센틱스라는 시리즈의 액티브 스피커들이 또 나왔습니다. 단품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스테레오 구성으로 나온 제품들인데, 이 제품은 이제 올 1월 초에 그 CES에서 이제 처음 공개가 됐고, 오디오를 좀 시작을 하는데 조금 이제 LP도 좀 모으고 좀 이렇게 모으는 재미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먼저 사서 블루투스로 헤드폰을 듣다가 오센틱스 시리즈로 같이 매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센틱스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그릴이 쿼드렉스 폼 그릴이라는 형태의 이제 벽돌처럼 생긴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는 엘베 클래식에 대한 어떤 오마주를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헤드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에 헤드셀 일체형이 있고 헤드셀을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암이 있는데, 이거는 헤드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카트리지가 있으면은 요 4개 선에다가 이렇게 아주 얇은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헤드셋을 통째로 갈아 끼우면은 카트리지를 교체할 때 상당히 편리하죠. 참고로 여기에 보면 오디오 테크니카 요 MM형 카트리지가 같이 끼워져서 나옵니다. 이 제품을 사면 이제 카트리지를 따로 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는 헤드쉘만 이제 교체해서 헤드셀과 카트리지 일체형을 사시면 되고요. 직접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왼쪽에 33회전, 그 옆이 45회전인데 두 가지 형태의 LP를 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D 플레이어나 뭐 다른 튜너나 그런 것은 앰프에 직접 연결이 가능한데, 이 제품은 만약에 앰프 연결하고 싶다 그럴 때 이 MM 카트리지를 쓰기 때문에 사실 출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포노 앰프를 좀 사야 되거든요. 근데 포노 앰프는 한 450에서 한 100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이 쓸 때 그 정도 가격을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턴테이블은 이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된 포노 앰프를 쓸 수도 있고 외장 포노 앰프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처음에 듣다가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아주 그 심플하고 그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혼자 자취하는 분들, 그 좁은 방에 있을 때 여기다가 그 LP 몇 장 이렇게 디스플레이만 해도 아주 그 집안이 확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일단 헤드폰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오센틱스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JBL 순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블루투스가 5.2 사양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 그 아날로그 턴테이블 여기 쓸 때 LP의 정보량이 CD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LP가 소리가 좋은 건데, 물론 이제 이것이 전송될 때는 한 번은 이제 디코딩을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직접 리뷰를 해보니까 이보다 몇 배 가격의 CD 플레이어보다는 훨씬 좋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제 스트리밍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손실 음원이니 뭐 스튜디오 녹음 파일이니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그쪽 시장이 넓어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엘베 클래식과 연관지어 가지고 그런 70년대 초에 JBL의 가정용 오디오에 대한 그 도전 시기,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이게 이제 TT350이라는 턴테이블인데, 이 제품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해서 모터에다가 벨트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터하고 이 회전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턴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그 운용할 때 나중에 섬세하게 조정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터의 진동이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은 소리 꼬리를 따라서 이렇게 카트리지가 읽어가면서 이 진동 소음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카트리지로. 그럼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웅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거를 턴테이블을 이렇게 끄고 이걸 놓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레코드 플레이를 하면 웅 소리가 따라오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모터에 소음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모터하고 턴테이블 그 회전축이 같이 스핀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직접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모터 소음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요거는 이제 일본의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방송용으로 만든 데논 플레이어도 있고, 또 독일의 브링크만, 그런 일부 하이엔드 회사들에서 이제 다이렉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쓰죠. 왜냐하면 이 모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그런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고, 근데 왜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채택했냐면은 반응이 빠르기 때문이죠. 즉각 반응, 즉각 스타트하고 즉각 스탑 하거든요. 이 전면 이렇게 프론트 패널을 보면은 제 옆에 있는 이건 이제 SA750이라는 앰프인데, 이 디자인하고 같이 이제 연관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966년에 개발된 그 SA600,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SA660이라는 JBL의 인티앰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들 SA600이나 660은 비단 JBL 팬들뿐 아니라 빈티지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들어도 그냥 갖고 싶은, 왜냐하면 디자인이 워낙 이 제품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워낙 멋지거든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SA500에 600에 대한 오마주고요.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이 턴테이블이 또 개발이 된 거죠. 디자인적으로 이제 같은 컨셉을 갖고 있잖아요. 몸체, 이걸 이제 플린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수려하게 목재 마감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위에서 볼 때는 이 목재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처리가 돼 있고요. 전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33회전, 45회전 선택 버튼이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제 알루미늄 젖삭 가공을 한 이런 토남이 있는데, 이 형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S자형은 아니지만 이제 S자형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된 게, 과거에 SM이라는 토남 전문 회사들의 제품을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현재 SM이 토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나요. 아주 고급 토남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참조해서 이렇게 만든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완성도가 높고요. 헤드셀을 이렇게 뗐다가 붙일 수 있는 또 탈부착형 헤드셀을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이것을 떼어놓고 쓰기도 좋고요. 이걸 갖다 플랫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판 올려놓으면 돌아가는 거. 요것이 이제 직접 이렇게 판을 올려놨을 때 요 회전 진동을 여기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플리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 1억짜리 큰 턴테이블 보면 플래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플래터는 손으로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데, 이 제품도 이 가격대 제품치고는 상당하게 충실하게 플래터를 만들었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알루미늄 젖삭 가공을 해가지고 만져보면은 아주 그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진동에도 강하고, 음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아메리칸 사운드적인 느낌, 특히 고역이 개방적인 부분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외로 미국제 턴테이블 또 이 가격대 제품이 별로 소개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정통 아메리칸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런 제품에 한번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JBL 턴테이블 두 종에 대한 시청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 오른쪽 끝에 있는 스피너 BT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사실 블루투스로 전송이 가능하지만 일반 케이블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앰프에 연결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청은 제 왼쪽에 있는 SA750이라는 인티 앰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포칼에서 나온 칸타2 이 제품으로 해서 이제 들어봤습니다. 하이파이처럼 이제 시청한 것이죠. 첫 번째 곡은 이제 그 에바 캐시디의 이매진이란 곡인데, 기타 반주만 해가지고 노래한 아주 단촐한 그런 구성인데, 이런 곡을 듣고 있으면은 이 제품의 가격이 뭐 아주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긴 하지만 LP라는 매체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운드 퀄리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음질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좀 턴테이블을 좀 많이 신경 써서 한번 세팅하고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고 이 가격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그 괜찮은 퀄리티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보컬의 디테일,
노래를 부를 때 그 강하게 부르거나 혹은 속삭이거나 그런 이제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같은 부분들도 잘 포착이 되고, 기타를 뜯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로킹 할 때 그런 이제 에너지의 차이, 또 전체적인 스튜디오의 공간감, 일체 착색 없이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역시 그 아날로그 방식의 우수성,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too.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두 번째로는 그 다이애나 크롤의 It's Wonderful이란 곡. 이거는 이제 편성이 상당히 그 거대합니다.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캄보 밴드가 있고, 보컬은 아주 달콤하면서 진솔하고, 배경에 있는 그 오케스트라, 그게 아주 그 음색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역이 튼실하면서 라인이 분명한데, CD하고 LP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즈를 들어보면은 더블 베이스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주 단단하면서도 양감 있게 나오는 그런 베이스는 역시 턴테이블에서 들을 때 재미가 있고, 아주 고역이 개방적이라 이렇게 좀 활짝 그 펼쳐져 있는 그런 개방적인 고역은 역시 그 아메리칸 사운드의 어떤 표본과 같은 JBL 그 스피커,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턴테이블에서도 좀 잘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s wonderful, it's marvelous. You should care for me. It's awfully nice. It's paradise. It's what I love to see. You made my life so glamorous. You can't blame me for feeling amorous. Oh, it's wonderful, marvelous that you should care for me. It's wonderful, it's marvelous that you should care for me.
it's awful nice. It's paradise. It's what I love to see. My dear, it's 4-leaf clover time. From now on, my heart's working overtime. Oh, it's wonderful, my goodness. 이 가을에 어울리는 캐논볼 애들리의 그 Autumn Leaves, 흔히 구엽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원래 이제 이브 몽땅이 부른 그 향송을 재즈로 편곡한 건데, 뮤트 트럼펫, 그게 아주 그 맛깔나게 너무 쏘지도 않고 그 특유의 차가우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그런 멜로디 라인 같은 거, 정말 그 하나하나에 그 혼이 담겨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캐논볼 애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윤하면서 여유롭고 아주 또 음의 개수도 많고 좀 대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미있고, 전형적인 4비트 둥딱 둥딱 하는 그런, 우리가 걸어갈 때 보통 그 가져가는 그런 박자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있으면은 낙엽이 조금씩 떨어지는 가을날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는 느낌, 그런 걸 받는데, 특히 그 고역의 개방감 같은 거는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그 시원시원합니다. 사실 뭐 디지털 쪽에서 좋은 소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가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정도 턴테이블에서 이 정도 레벨의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역시 JBL의 내공과 또 튜닝의 능력, 그런 것도 있고, 또 LP만이 갖고 있는 그런 매체의 그 어떤 그 파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디오가 취미고,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또 LP를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떨까. 아마 좀 직접 집에서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LP를 하시라, 턴테이블 장만하시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JBL 제품은 이제 스피커 중심으로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또 턴테이블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뿌듯한 마음도 들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집에서 써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MCM, 그 미드 센츄리 모던이라는 큰 움직임 속에서 JBL의 명기들이 나왔고, 이런 최신작에도 그런 DNA가 살아있다는 점도 역시 이런 JBL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새삼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